1번은 같네요. NC의 박민호 선수. 2번은 누구죠? 같네요. 또 같죠. 1번 얘기 해볼까요? 일단은 타순이라는 게 뭔지. 야구는 타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총 9명의 타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기를 진행시키게 되죠.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뭔가 4번 타자 하면 오는 느낌이 있고 1번 타자 하면 오는 느낌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야구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 게 클래식 타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타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타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식 타순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9명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뭐 항상 그 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타자 라인업을 선으로 보고 이제 선이 어떻게 잘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1번 타자는 개인적으로 되는 것처럼 딱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종범 선수. 이종범. 이상적인 좀 1번 타자는 이종범이라고 하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한 고정관념적 1번 타자는 뭐 이대영이나 전준호 네. 선수가 아닌가. 수치상으로 그거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장타율과 타율 간의 차이, 그러니까 순수 장타율이라고 하는 그 수치를 보면 박병호 선수나 뭐 이런 4번 타자 하면 떠오르는 선수들은 순수 그 타율과 장타율의 차이가 많게는 뭐 2할까지 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이대영 선수나 전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1할이 채 안 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대형 선수는 오픈은 되나요? 오픈도 안 될 것 같은. 반올림 해도 예. 1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1번 타자의 요건은 결국 따지고 보면 1번은 경기의 시작을 여는 타자다 보니까 결국 이 친구가 살아나가서 그 강하다는 3, 4, 5번 친구들한테 찬스를 연결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예요. 1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발 빨라서 출루하기가 용이한 이런 선수들이 이제 1번 타자에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이 생겼던 거죠. 출루도 또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루에 있을 때 뭐 그렇게 강하다는 3, 4, 5번이 딱 뭔가 쳐주면은 홈으로 빠르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또 1번 타자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타자는 작전 수행에 능해야 된다 이런 정석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이제 1루에 있는 1번 타자를 뭐 2루나 3루에 보내기 위해서 뭐 번트, 저희가 예전에 했던 뭐 번트를 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적당히 병살타가 안 될 정도로 공을 땅볼을 좀 쳐주던지 해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통틀어서 또 작전 수행 능력이라고 흔히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전적인 2번 타자는 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를 많이 했죠. 숫자로는 사실 2번 타자가 번트를 대는 건 손해다라는 게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번트 대는 게 손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전체 케이스를 봤을 때고 또 이렇게 어떤 상황별로 또 번트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서 반대를 하고 세이버메트리시언이라든가 어떤 뭐 숫자를 다루는 분들은 또 이게 강한 2번 타자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근데 현재 실제로도 사실 뭐 작년 KBO만 봐도 지금 10개 구단이 있는데 뭐 이제 뭐 라인업 그러니까 타순이 이제 맨날 바뀌기는 하지만 뭐 강한 2번을 하는 팀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작년에 뭐 우승팀인 두산 같은 경우는 2번으로 이제 그 페르난데스 선수,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도 뭐 김하성, 뭐 이제 샌즈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잘 치는 선수들 이번에 많이 둔 반면에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렇게 뭐 강한 소위 말하는 잘 치는 2번 타자를 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리그에 있는 팀조차도 이렇게 2번 타자에 대한 기용 방법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2번이 테이블 세터를 차렸으면 3, 4, 5번은 그걸 먹어치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나가 있는 주자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테이블 세터진과 대비되는 클린업 트리오라고 해서 이제 룰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이승엽 같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누구라고 할까요? 저는 김현수 선수가 가장 고전적인 3번. 이제 4번이 뭐 딱 이승엽 정도고 5번이 이제 뭐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힘은 또 있는 뭐 로맥 선수? 그쵸. 작년으로 치면 로맥 선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조금 멀리 가자 보면 타율이 좀 떨어지지만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라고 하면 이제 이범호 선수라든가 최정 선수도. 그다음에 이제 6, 7, 8, 9 이제 하위 타순을 살펴보면 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3, 4, 5번이 강한 타자다 보니까 루에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 들여올 수 있는 그런 타자를 1, 2, 3, 4, 5번 다 바로 다음 가는 타자를 6번에 뒀고, 7, 8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특출나는 이미지는 없는데 9번 같은 경우는 1, 2, 3번에 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9번 타자를 주로 많이 선호를 했죠. 7, 8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고정관념이 딱 있다라기보단 그냥 팀에선 좀 떨어지는 타자. 이번에 이제 위에 있는 뭐 8, 9번이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결국 타순이란 게 어느 한 자리를 고정해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꾸면 또 다른 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니까. 네, 1번은 같네요. NC의 박민호.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고려를 할 때 수비까지 먼저 고려해서 수비 위치에다 넣고 그 다음에 타순을 짰는데 아무래도 1번에 넣을 만한 선수가 박민호 선수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타율도 높고 출루율도 이제 KBO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근데 이제 도루 능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누구죠? 같네요. 또 같죠. 출루율도 어느 정도 높고 장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강백호 선수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일단 강한 2번 타자에 가장 적합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S가 9할 1푼 3리로 5위에 랭크가 됐었고, 출루율 같은 경우는 그 양의지 선수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타자였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출루율에 방점을 줬다면 이제 데뷔 시즌이었던 재작년에는 강백호 선수가 홈런을 29개나 때릴 정도로 좀 장타력도 있었거든요. 강한 타자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강백호 선수가 아닐까 해서 다재다능한 측면에서 강백호 선수를 2번 타자 꼽아봤습니다. 누가 싶어? 다르네요. 3번에. 팀은 같지만 선수는 다르네요. 네. 강한 2번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1, 2번 타자를 잘 불러들일 수 있는 타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KBO 타자들 중에서 가장 2루타를 많이 친 선수예요. 그리고 홈런도 이제 20개 정도 뽑아낼 수 있고, 출루를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도루라든가 주루 능력이 또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좀 약간 장거리 타자랑 5화를 넘고요. 딱 그 소위 말하는 그때 뭐 지난번에 OPS 때 말씀드렸던 타출장 3, 4, 5를 딱 센즈가 찍었더라고요. 4번도 뻔할 것 같긴 한데, 4번은 뻔하죠. 병원 선수는 뭐 사실 설명을 드리는 것 자체가 고전적인 4번의 의미라고 하면 작년 시점에 KBO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박병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최고의 타자였거든요. OPS도 1위, 타율, 출루율, 장타율 다 1위였으니까 저는 양의지 선수를 3번에 둘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양의지 선수의 수비 포지션이 포수다 보니까 저랑 일단 정확히 똑같은 이유. 6, 7, 8분 한 번에 갈까요? 하나, 둘, 셋. 똑같은 수치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네요. 2019년 KBO 리그 이제 결과니까 사실 같은 숫자를 보고 한 건데, 지금 뭐 이제 찐님도 아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또 뭐 저희 접근 방법 말고 사실 접근 방법은 뭐 무궁무진할 거잖아요. 이제 보면. 그렇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매 판매 지수를 예를 들어도 음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이 있는 비내구재 증감률이랑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어떤 간헐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내구재 증감률이랑 사실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보여도 이거에 대한 어떤 경기적인 판단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숫자가 보이더라도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의 숫자인 것인지에 따라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누구의 숫자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타자의 출루율과 뭐 4번 타자의 장타율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 찐님이 말씀해 주신 누구의 숫자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라는 거는 이제 딱 숫자로 남아있는 건데 또 그거를 보고 뭐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사실 사람의 몫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그 정말 사실 무궁무진한 많은 숫자들을 어디까지 보고 그걸 어디까지 쓸지를 사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B라는 부분까지 더 고려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어떤 행동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역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거기서 통계청이 좋다는 이용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